네, 안녕하세요. 랭킹 뉴스 김다한입니다. 이번 한 주 울산에서 주목받은 뉴스 궁금하시죠? 바로 시작해볼까요? 이번 주 5위는 빠른 설치와 이동, 또 해체가 가능한 모듈러 교실이 운영 한 달 만에 학생과 교사 등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일부의 부정적인 시선을 듣고 이 모듈러 교실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4위는 울주 세계산악 영화제 소식입니다. 흐드러진 벚꽃 아래서 즐기는 세계 산악 영화제. 오는 10일까지 42개국에서 초청된 148편의 산악 영화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현장입니다. 울산엔 고래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는 배가 있죠. 국내 유일의 고래 관광 선박인 고래바다 여행선이 올해 첫 출항에 나서며 정기 운항을 시작했다는 소식. 이번 주 랭킹 뉴스 3위였습니다. 네, 다음은 최근 민가 주변까지 야생 멧돼지가 출몰하면서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특히 봄철엔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시기라 성질이 매우 난폭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하네요. 네, 끝으로 올라도 너무 오른 기름값 때문에 걱정인 분들 참 많으시죠. 정부가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폭을 30%로 확대한다는 소식, 이번 주 1위였습니다. 지금까지 랭킹 뉴스 김다현이었습니다. 네, 랭킹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까마귀 때 그 똥 맞으면 5만 원 네. 선고 준다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맞아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핫했죠. 어, 왜 그랬을까요? 그 남미경 시사평론가께서 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더 잘하셨죠. 네. 정말 네. 기자 생활을 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뭔가 더 명확하게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까마귀 떼가 그렇게 한번 휩쓸고 가더니 이제 멧돼지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어쨌든 뭐 지금 동물 전문가도 아니고요. 제가 그러네. 지난달 24일 저녁이었는데요. 옥동의 한 야산에서 야생 멧돼지 한 마리가 포획됐습니다. 무게가 70kg 되는 야생 멧돼지인데요. 네, 멧돼지가 자주 출몰한다는 신고를 받고 포획단이 출동을 했고요. 출몰 지역에서 잠복했다가 가까스로 잡았다고 합니다. 사진이 나오고 있네요. 네네. 와, 이게 멧돼지가 이렇게 보면 이 줄 있을 때는 되게 귀엽고 이쁜데 네. 실제로 보면 위협적이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네, 예, 맞습니다. 갑자기 뭐 네. 이렇게 등장을 한다. 그러면 이건 뭐 어떻게 피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근데 이게 민가하고 가까운 곳입니까? 네, 그 주변의 주택가하고는 불과 1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계속 멧돼지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주민분들이 불안에 떨었다고 하네요. 네. 거기다가 만약에 노약자나 아이들이 있으면 이건 정말 네, 큰일 날 뻔했죠. 네. 정말 큰일 나는 네, 일이에요. 네. 자, 그리고 포획단 네. 포획을 한다. 네. 이게 어떤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포획단이 이제 산탄총을 사용해서 야생 멧돼지를 잡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포획단이 처음 발견했을 때는 2마리 정도 발견을 했는데 네. 한 마리는 놓치고요. 한 마리는 산탄총으로 포획을 했다고 합니다. 예. 좀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면 또 그 개들도 먹고 살겠다고 그러는 건데 네, 이게 또 맞아요. 어쨌든 간에 네. 이 민가에 오면 피해가 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심에 이렇게 자주 출몰을 하는 건가요? 네, 생각보다는 자주 출몰을 하고 있고요. 주로 산하고 가까운 도심이나 그리고 이제 그 야산 밑에 밭이 많잖아요. 뭐 고구마 그렇죠. 밭이라든지 네, 이런 곳에 자주 출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에는 이제 땅을 파서 뭐 지렁이나 굼벵이를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렇죠. 좀 부족한가 봐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지난해 울산에서만 800마리 넘게 포획이 됐는데요. 실제로는 더 많이 출몰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농작물 키우는 분들에게는 사실 고라니 때문에도 힘들었었는데 네, 맞아요. 이거 먹는 양이 다를 거야 아마. 네, 맞아요. 굉장히- 식성이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네, 먹어치우니까요. 예. 그리고 또 울주 지역은요, 또 네. 산이 많거든요. 그래서 산이 많기 때문에 또 멧돼지가 더 많이 출몰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울산에서 잡히는 전체 포획량의 한 90% 정도는 울주 지역에서 잡히고 있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네. 아니 근데 멧돼지가 보통 밤에 이렇게 출몰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야행성이긴 네. 한데 낮밤을 가리지 않고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네.
동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예. 네, 제가 지금 거의 동물 평론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2주 동안. 대단합니다. 예. 네네. 자, 어쨌든 이 멧돼지가 특별히 봄철에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지금 이 시기는 어미 멧돼지가 새끼 멧돼지에게 젖을 먹이는 시기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미 멧돼지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예민할 수밖에 없는 시기인 거죠. 네, 그래서 평소보다 더 난폭해지고 공격적으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봄철에는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 예전에 뭐 멧돼지 나타났을 때 우산 펴면은 막 피한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네, 그런 이야기도 사실 있었죠. 누가 우산 들고 네, 맞아요. 산행하고 네, 다니겠어요. 네, 맞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나타났을 때? 아, 저도 이제 제가 그 멧돼지를 저도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은 없거든요. 오. 그 제가 이제 방송 보셨어요, 혹시 실제로? 실제로 본 적은 사실 거의 없잖아요. 없네요. 예, 네. 저도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가 만약에 멧돼지를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할까,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소리를 지를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서. 놀래서. 예, 예.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게 가장 안 좋은 행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극적으로 멧돼지를 자극적인 행동을 하는 게 네. 가장 안 좋은 행동이고 첫 번째로 피해야 하는 행동 요령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등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등을요. 이렇게 돌아서지 마라. 예, 예, 예. 왜냐면은 이제 사냥 본능이 있기 때문에 등을 보이면은 바로 또 이제 공격적으로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멧돼지와 마주쳤을 때는 눈을 응시하고요. 예, 뒷걸음질을 쳐서 예, 그리고 이제 나무나 바위 뒤로 숨는 게 좋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는 또 위협적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메고 있는 가방으로 이제 몸을 가리는 거 이런 행동 요령들이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뭐 바위나 나무 있으면 이렇게 네, 삐뚤삐뚤 네. 돌아서라도 일단은 피할 수는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눈을 마주보고 네, 네, 등을 돌리지 마라. 네. 야, 살면서 진짜 멧돼지 만날 일이 없으면 좋겠네요. 자, 그런데 궁금한 네, 게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게 구제하고 다른 거죠? 네, 다릅니다. 일단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이제 접촉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감염이 되면은 3, 4일 안에 다 죽고요. 그래서 돼지 농가의 피해를 줄이려고 하면 이제 돼지와의 접촉을 줄여야 됩니다. 야생 멧돼지하고요. 네. 일단 그 감염된 멧돼지가 국내 어디에서 분포하는지를 제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빨간 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감염된 멧돼지가 어디에서 발견이 됐는지 네. 그걸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강원 지역 그리고 또 이 전방 지역. 네, 네, 많이 그렇죠. 있네요. 네, 국내에서는 2019년에 경기 북부 지역하고요, 또 이제 강원도 그 접경 지역에서 네. 돼지열병이 시작됐는데요. 지난해에는 충북 단양 그리고 제천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백산맥을 타고 이제는 경북 상주까지 지금 확산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야, 이거 그 휴전선 넘어오는 거 못 말린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예전에. 네, 네, 근데 네.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울산 지역은 좀 안전한 거 아닌가요? 네, 조금 안전한 상황이고요. 그래도 이제 울산까지 확산이 되지 않을지 지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행히 이제 울산에는 돼지 농가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 23곳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좀 다행이라면 다행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울산 지역에 돼지 농가가 아주 많지는 않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 네. 아무튼 그 돼지랑 이 멧돼지는 다르니까. 네,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옮기는 이 매개 역할은 야생 멧돼지가 하고 있죠.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더 위험하고 조심해야 될 일이네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울산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네, 대책으로 보통 이제 야산에 울타리를 설치를 해서 멧돼지 이동 경로를 좀 차단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확산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돼도 근본적인 방안은 되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이제 엽사들이 보통 산탄총을 이제 이용을 해서 네. 포획을 해서 이제 개체 수를 줄이는 방법을 보통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울산시는 이제 농가에 행정 명령을 내려서 이제 돼지를 풀어놓고 사육할 수 없도록 그래서 야생 멧돼지와의 접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울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개체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네. 이제 포획 포상금을 이제 지불하는 방법으로 해서 개체 수를 줄이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그런 기간을 또 두더라고요. 이렇게 산 전체를 이제 포획하는 날이다 해서 등산객이나 네네, 이 맞아요. 농민들하고 겹치지 않게 위험하지 않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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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심각한 정도인가 봐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진짜 예. 실제로. 네.
다음 주에는 어떤 동물 이야기가 기대가 되는데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어쩌다가 지금 그러니까. 네 정말 근데 또 이번 주도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실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시사평론가 남미경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